그냥 하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 20년 가까이 참 우리 문 선생님하고 최 선생님 두 분 베트남 가셨다가 오늘 돌아오셨대요. 며칠이나 가셨어요? 15일. 그러면 다 돌아다니셨어요? 몇 군데만? 예, 베트남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너무 긴 이런 나라여가지고 여행하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동 시간이나 좌우에 사파에서부터 밑에 호치민까지 15일이면 아주 허겁지겁 다니셨겠네요. 고맙습니다. 그 말씀 또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호주, 뉴질랜드 아주 허겁지겁 다녔습니다. 또 감사하기는 우리 멤버들이 다 모였네요. 지난주는 못 모였었는데 우리 아들 요원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4명 멤버가 다 모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와이로 넘어온 게 한 4월 말 정도, 4월 20일 정도더라고요. 인천에서 출발한 게 2월 20일 경이었으니까 한 2달 동안 호주, 뉴질랜드 돌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와이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 나눴지만 하고 싶은 얘기 질문이나 편하게 그냥 아무 때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저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제일 궁금한 경비가 얼마 주는 경비, 예. 그때 당시 아마 저희 아파트 가지고 있었던 게 한 6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파트. 안성에? 예, 안성에 저기 무슨 아파트죠? 삼부 아파트. 삼부? 예, 삼부. 강북잖아. 예, 요 위에 삼부 아파트가 한 6천만 원쯤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6천만 원짜리 팔고 그리고 현금을 어디서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한 2, 3천만 원 정도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경비가 한 8천, 9천 정도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아무 때나 아무 말씀이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한 2달 가까이 돌고 하와이를 갔습니다. 하와이 가는데 이제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에서 비행기 타고 하와이를 가야 되는데 하와이 다이렉트가 없어요. 그래서 시드니를 경유해가지고 하와이 가는데 제가 기억해보니까 한 16시간쯤 걸렸던 것 같아요. 16시간 비행기 타도 시간만 좀 많이 들었을 따름이지 그거 해도 비행기 표로 하면 20만 원. 20만 원 주고 16시간 타고 이제 하와이 갔죠. 하와이가 원래는 섬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대요. 6개의 섬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가는 게 이제 가운데 있는 오아우라고 하는 섬, 그러니까 호누룰루가 있는 요 작은 섬 하나만 갔다 오고 그냥 하와이 갔다 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서 보니까 빅 아일랜드 이쪽 아일랜드가 훨씬 더 볼거리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연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자면 또 호놀룰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롭고 시간도 정보도 없고 그때 제가 여행했던 게 2004년이니까 그때는 모든 게 아날로그였습니다. 지금처럼 전화기 꺼내가지고 금방 검색하면 뭐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숙소 올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방 있어요 물어봐야 되고 얼마예요 물어봐야 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우 섬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한 군데 가면 끝까지 가보는 게 성격이죠. 그래서 차를 몰고 차가 갈 수 있는 끝까지 섬 일주가 안 되더라고요. 도로가 끊겨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끝으로 갔다가 왼쪽 끝으로 돌아오는 바빠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예, 호놀룰루 또 차 빌렸죠. 저기 뉴질랜드에서는 오른쪽 운전 막 해가지고 이제 좀
익숙해졌나 보다 그랬는데 호놀룰루 가가지고 다시 왼쪽에 오니까 아주 운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뚜껑 열리는 차 폼나게 한번 빌려봤죠. 컨버터블, 예, 신기합니다. 스위치 딱 누르면 윙 어서 덜컥 터치고 스위치 누르면 쭉 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 하와이 호놀룰루 섬이나 오아후 바닷가가 아주 환상입니다. 그 호놀룰루의 그 중심 도시 와이키키의 모습인데요. 그 와이키키 이 섬 와이키키 그 시티 바로 옆에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꽤 높은 한 2시간쯤 이렇게 낑낑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는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 올라가면 저렇게 밑에가 다 조망이 되고 다 보입니다. 정말 그 멋진 다이아몬드 헤드. 이곳에서 이제 내려다 본 거죠. 이렇게 더워가지고 다이는 뭐 인상 있는 대로 쓰고 이때 짜증을 많이 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다이가 힘들었죠. 해변이 이렇게 아주 좋아서 그때만 해도 어떻든 어딜 가면 우리가 어디쯤 있나 지도 보는 게 일이었죠. 여기가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놀룰루 시 바로 앞에 그냥 있는 해변이에요.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여기가 이제 그 시 정경이죠. 저희가 저렇게 좋은 호텔에서 잤냐? 그렇지 않고요. 남의 호텔 들어가서 더우니까 바람 쐬면서 그냥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사실 뉴질랜드, 호주 다니면서는 거의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짐 싸고 또 다른 숙소 찾아서 들어가서 또 하룻밤 자면 아침에 밥 먹고 짐 싸고 이렇게 계속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2달쯤 하니까 정말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호놀룰루 와가지고는 숙소를 하나 잡아서 일주일 재충전하고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옷도 좀 사 입고, 그 진주만 아시죠? 진주만 그 메모리얼, 그러니까 뭐죠?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진주만에서 미군 배가 저 밑에 가라앉아 있대요. 근데 그 가라앉아 있는 배 위에다가 이렇게 박물관처럼 지어가지고 그때의 일들을 전시해 놓은. 와이키키 해변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가면 부산 해운대 하지만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안 가고 주변에 깨끗한 해변 가잖아요. 와나우마 베이라고 그러니까 이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깨끗한 오염이 하나도 안 되는 저렇게 저기서 스노클링 하고 밑에 산호초고 보고 이런 게 다 보인대요. 해변을 쭉 돌아다녔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끝에 갔더니 옛날 비행장이 있는데 비행장은 폐쇄되고 글라이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라이더를 탔는데 글라이더를 어떻게 타냐면 저 앞에 비행기가 프로펠러 비행기가 글라이더를 끌고 쭉 가요. 그러면 글라이더가 쭉 떠 이제. 그래가지고 외면고 올라가면 줄을 딱 끊어줘. 그러면 글라이더가 혼자 글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그냥 그렇게 계속 돌다가 앞에 지금 이 파일럿 머리만 보이는데 이 파일럿이 조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글라이더가 맞바람 맞으면 쭉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를 쭉 돌면서 하와이 그 섬을 쭉 조망하는 그런 관광. 그래서 아주 신나게 잘 보고요. 또 파인애플 농장 가가지고 농장도 보고. 궁전 보고. 하와이 가면 우리 이제 그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곳, 그러니까 폴리네이션 컬처 센터라고
폴리네이션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문화센터에 많이 놀러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폴리네시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사모아, 퉁가, 뭐 그 폴리네시아의 여러 족속들의 그 복장, 옛날 복장들을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카누 놀이를 하면서 자기네 그 문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그 센터가 있어서 수많은 단체 관광객들이 함께 와서 관람하고 함께 즐기고 하는 그런 그래서 뭐 이렇게 체험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예. 그리고 밤에 되면 이제 실내에서 그 폴리네시안 공연을 대단하게 하는데 아주 볼만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근데 그 뭐죠? 이렇게 하와이안 댄스를 뭐라 그러죠? 훌라 맞습니까? 예. 그 훌라 춤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종교 의식에서 췄던 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하와이에 전파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 훌라 춤 관련된 이 하와이언의 이 폴리네이션 문화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후에 다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다시 옛날 그 전통들을 되살리는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의 중심에 몰몬교가 있더라고요. 몰몬교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지금 몰몬교 관련되어 있는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해요. 그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공연하고 하면서 저는 사진이 한 장 어디 있었는데 못 찾았습니다만 그 몰몬교 성지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 폴리네이션 컨트롤 센터 안에.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별로 그렇게 썩 감동은 아니었고요. 그냥 하와이. 예, 공항에서 이제 그 호놀룰루 떠난다 마지막 기념으로 빡빡 깎고 갔는데 한 2달 되니까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호놀룰루에서 미국 서부를 갑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디즈니랜드,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 타코마 이렇게 쭉 진행을 했습니다. 예, 지도로 보면 로스앤젤레스로 들어와가지고 파란 동선으로 차를 몰고 가자마자 이제 차를 빌리는 거죠. 차를 빌려가지고 돌고 빨간 선은 이제 비행기로 이동한 동선입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캘리포니아 쭉 돌고 위로 올라가서 시애틀, 밴쿠버까지 캐나다 밴쿠버까지 갔다가 밴쿠버에서 비행기로 달라스 내려오고 달라스에서 유카탄 반도 끝에 멕시코 깐쿤 갔다가 깐쿤에서 비행기 타고 마이애미 올라와서 다시 플로리다 여기서 차를 빌려가지고 이선 따라서 이렇게 캐나다 토론토까지 돌고 다시 이제 뉴욕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나오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하세요. 로스앤젤레스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 와가지고 로스앤젤레스 갔는데 로스앤젤레스 간 이유는 뭐 때문에 갔겠어요? 예, 그때 당시 뭐 그 여행 정보나 여행 책자 이런 게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보고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럴 서적들도 없었고요. 그냥 들음 풍월에 가기만 했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왜 갔겠어요? 예, 단지 저 헐리우드라고 써있는 저 간판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저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도 보고 물어물어 찾아가가지고 딱 보고 사진 찍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표정이 그 거의 대부분의 표정이 제가 웃는 표정이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다 인상 쓰고 있어. 근데 갔더니 그 로스앤젤레스 역시 영화의 도시이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큰 스튜디오가 있어서 영화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들어가면 저런 애들이 같이 놀아요. 예, 유니버설 스튜디오인데 얘가 찰리 채플린인가? 하고 무슨 저
그것도 무슨 영화에 나왔던 뭐죠? 차, 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이게 그 백투더 퓨처 찍었던 그 차래요. 그런 차들이 다 이렇게 있고 놀이 동산도 좀 있고 LA에 그 엔젤스 스테디움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구경 가보고 예 빠질 수 없죠. 디즈니랜드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 동상 앞에서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잔뜩 있고요. 밤 되면은 공원에서 놀이기구도 탈 수 있고요. 지나서 라스베가스 갔습니다. 라스베가스도 아시지만 완전 사막인데 사막에다 물을 끌어와가지고 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를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 정도인데 공원이 있어서 잠시 들렸는데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더운 그런 곳에 라스베가스 뭐하는 도시예요? 예, 도박하죠. 도박하는 도시인데 라스베가스를 저희가 들어갔다가 그랜드 캐년 들려서 다시 나오면서 한 번 더 들렸는데 예, 밤도 이렇게 화려하고 세계 유명한 도시들의 모형들을 다 갖고 와서 이렇게 카지노들을 만들어 놨죠. 재밌는 거는 그 라스베가스에서는 묻지마 결혼식을 해줘요. 교회가 그냥 목사님이 전문 결혼 줄에 전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둘 관계가 어떻든 뭐 묻지마 아무나 오면 그런 채플이 있었어요. 가세요, 사모님. 라스베가스 가면 가능해. 예, 끝나고 이제 그 댐 저수지 후버댐 뭐 어마어마하게 큰 댐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라스베가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댐 위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다가 세도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를 딱 들어갔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야.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를 몰고 가는데도 기분이 묘해요.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영적으로 기가 센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요기들이 요가하고 명상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도나. 라스베가스에서 세도나 들려서 그 그랜드 캐년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나라가 그렇게 큰지 처음 알았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차 그 도로 표시도 안 나와. 3시간을 주구장창 시속 120 밟고 가는데 표지판 하나 안 나와. 갑자기 불안해진 거야. 일로 가는 거 맞나? 지금 다른 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땅덩어리가 컸어요. 어마어마하게 땅덩어리가 커서 이제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이 캐년이 너무나 커가지고 남쪽에서 보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북쪽에도 보는 사이트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갔을 때 북쪽 사이트가 막혀서 남쪽에 있는 사이트만 보고 왔는데 정말 대단한 장엄한 그런 곳이었고요. 가서 이렇게 멍청이 구경하고 있는데 여기 놀러 온 뭐 미국 사람이 됐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됐든 다들 감탄하면서 와 뭐라고? 어메이징. 여기서도 와 어메이징. 다 어메이징. 그럴 정도로 아주 압도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랜드 캐년.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오는 트레킹 코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커다란 간판이 써 있어요. 절대 무리하지 마라. 잘못하면 죽는다. 안내 간판이 써 있어서 저희는 포기했습니다. 덥고 이제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년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콜로라도 강인가요? 뭐, 강 보면서 예, 이제 거의 얼굴이 새카맣게 탔죠. 거의 깜빡이 됐습니다. 그 이렇게 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 다혜가 저기서 사는 건 아니고 이거 갑자기 왜 거울이 됐지? 예 밑에 저렇게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가는데 로키 산맥을 넘어서 이제 요세미티 쪽으로 그 뭐죠?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설산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올라갔더니 여름인데 눈이 안 녹아. 예, 추워가지고 그 엘리베이션을 보면 9,600피트니까 대충 3 정도고 3, 9, 20. 그건 한 3,000 해발 3,000m. 그래서 눈이 안 녹아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여름인데. 그 밑에 더우니까 반팔을 입고 가지고 차 몰고 계속 가는 중인데 그냥 도로를 넘어가다가 이거 뭐야 왜 눈이야 그러고 내려가지고 사진만 찍었죠. 그래서 이제 요세미티로 넘어가고 우리 이동은 요세미티 가가지고 캠핑도 하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구경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유명한 피어 39번 항구 포구라는 거죠. 이런 포구가 있는데 그 포구 앞에 물개들이 물개인가? 물범인지 뭐 물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이 그냥 바로 포구 앞에 살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배가 들락달락 하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모양. 예, 모자에 저런 그 머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팔더라고요.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이게 건 1900년 초부터 시내를 달리는 전차라고 그래야 되나? 보통의 전차는 전기줄이 위로 가는데 얘는 땅속에 묻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 기계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명물 전차. 예,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금문교죠. 골든 브릿지. 예, 골든 브릿지 앞에서 사진 찍고 저기 걸어갔다 왔는데 한 1시간쯤 걸렸나? 힘들나? 응? 힘들나 봐요. 힘들었죠. 네, 저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바로 앞에 섬이 하나 있는데 섬 이름 아세요 혹시? 알카트라즈. 알카트라즈 이게 예전에 그 교도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범죄자들을 저기에 수감을 하고 가둬놨다는데 여기서 빠삐용 같은 놈이 탈출을 하다가 여러 명 죽고 도저히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런 감방 수용소인데 그거를 관광 상품화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볼 수 있고 락인가 무슨 그 영화 여기서 찍은 영화도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샌프란시스코의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야경이 저렇게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똑딱이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똑딱이여가지고 사진이 잘 안 나오고 엉망이었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샌디아고라고 밑에 조금 내려갔다가 라스베가스에 거쳐서 그랜드 캐년 보고 이렇게 로키 산맥을 넘어서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세크라멘토 들려서 포틀랜드, 시애틀, 밴쿠버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올라갔습니다. 한 가지 팁, 다음에 미국 갈 일이 있어요. 미국 얘기하면 자꾸 열을 받는데 그때 말이에요. 미국 가려면 미국 비자를 받았어야 됐어요. 이 나쁜 새끼들이 지네를 놀러 간다는데도 무슨 통장에 잔고증명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
5천만 원. 그러니까 그것만 있어서가 되냐. 그런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미국 대사관 가야 돼. 대사관 가서 면접해야 돼. 인터뷰.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뭐 때문에 미국 가냐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아주 언짢고 기분 나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때요? 요즘 좀 더 쉬워졌나요? 미국 가기가? 무비자로 가긴 하지만 그러나 무슨 뭐 폼도 작성을 해서 미리 내야 되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든 가시면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가 포틀랜드 저 밴쿠버까지 가는 큰 고속도로가 있어요. 노란색 고속도로 말고 해변으로 따라가는 조그만 오솔길이 있는데 한 3배는 천천히 가야 되겠죠. 근데 길이 아주 환상적이에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길. 예, 캘리포니아의 주도가 세크라멘토였는데요. 세크라멘토 가니까 주청 뭐라 그러지? 주청사. 그때 주지사가 누구였냐면 이 친구였어요. 슈날제 되고 유명한 배우인데 주지사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주지사 사무실을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관광객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고. 근데 그때 외출해가지고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예, 올라가면 댐이 있는데 그때 우리 관심했던 피쉬레더 물고기들이 이렇게 위로 상류로 올라갈 수 있게끔 사다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 20년 전에 아주 감동적인 이런 있어서 왔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뭐 구경도 하고 쭉 포틀랜드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아주 큰 산이 있는데 마운틴 레이니어라고 하는 산인데요. 이 산이 인디언들은 굉장히 영험한 산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위에 늘 저렇게 만년설이 덮여있는 레이니어 산인데 이 레이니어 산이 1980년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때가 레이건이 대통령이었는데 레이건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서 듣고요. 그때 제가 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햄 라이센스는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레이니어 그날이 아마 화산 터졌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념해가지고 전파를 전 세계에 막 송출하면서 우리 화산 터진 걸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다. 만나서 인사하고 대충 지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캐나다 국경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캐나다 국경 넘어가는데 국경에서 뭐라고 막 물어봐 영어로 그러면 계속 내가 아쉬울 때만 영어 하는 거야. 뭐라 영어로 떠들면 막 꼬치꼬치 물었어 하니까 그냥 고개만 들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캐나다 들어갔고요. 저런 숙소에서 자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평양 쪽으로 빅토리아 아일랜드라고 영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아일랜드 가봤더니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 참전 비가 서 있더라고요. 거의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건물들이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이름도 빅토리아 아일랜드 이렇게 붙인 멋진 도시가 있어서 구경 갔습니다. 갔더니 또 그 앞에 범고래를 볼 수 있다고 투어가 있어요. 야,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범고래 한번 보자. 그러고 폰만 잡고 비싼 돈 내고 옷 갈아입고 갔는데 범고래는 개콩 물개 2마리인가 보고. 근데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부차드 가든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정원, 그렇죠, 식물원이 있어서 놀러 갔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좋았죠. 볼 것들이 많아가지고. 부차드 가든, 그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나와가지고 휘슬러라고 하는 그 밴쿠버 바로 위에 도시
갔는데요. 휘슬러의 여름이어서 지금 저희가 갔을 때가 이제 여름으로 가까이 간 때였는데 여기가 겨울의 도시여서 휘슬러 스키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그냥 저희는 여름 경치만 보고 왔습니다. 여기서 에피소드가 또 생각나는데 아마 여기였던 것 같아요.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아이들이 우리 요한이나 다혜가 슈퍼마켓 가서 무슨 그 과자 하나 사고 싶어서 아빠 이렇게 이제 불렀었거든요. 근데 여기쯤 가니까 이제 애들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영어가 들리고. 그래가지고 휘슬러에서 숙소 찾는데 그냥 차 몰고 저희 이렇게 가면 둘이 내려가지고 아빠 우리가 숙소 알아보고 올게 잠깐 기다려. 그러면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숙소 얼마예요? 방 볼 수 있어요? 물어보고 여기 너무 비싸다. 그때 휘슬러에서 800불인가 하는 호텔 앞에 괜히 서가지고 그 멀뚱하니 있다가 왔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일단 이걸 어디서 열지? 그냥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80불에서 사야 되는데 800불짜리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보이나? 아닌데? 이거 전 처음이야? 네. 그래서 이제 휘슬러 갔다가 밴쿠버 내려와가지고 밴쿠버에서 미국 달라스로 비행기 타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달라스에서 깡꾼 가고 깡꾼에서 다시 마이애미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미국 동부 쭉 보고 캐나다 동부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는 일정인데요. 달라스는 왜 갔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애들 이모가 달라스에 계셔서 달라스 또 이쪽 거기도 거의 돌아다니다 지치면 이제 한 일주일 쉴 때를 찾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에서 한 일주일 쉬다 온 것 같아요. 달라스도 굉장히 황량한 곳에 도시를 인공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미국 놈들 참 놀라운 게, 욕도 많이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게 인공 호수를 어마어마한 크기로 팠어요. 인공 호수를. 그런 호수를 서너 개를 팠어. 사막 지역에. 그래가지고 물놀이를 하는데 우리 금강저수지 게임이 안 돼. 그런 게 거의 한 100배 정도 큰가 봐. 모터보트를 막 타고 달려있던 그런 달라스에 가면 뭘 봐야 되냐? The Sixth Floor. 여기를 꼭 가봐야 되죠. 왜? 저 끝에서 오스왈드가 총을 쏴가지고 존 F 케네디를 암살했다는데 오스왈드가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저기 맨 끝에 방 있죠. 거기서 총을 쐈다고 하는 요한이가 서 있는 자리가 케네디가 총을 맞은 자리. 위험하게 보이는 아니 차가 거기 안 다녀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놨어요. 6프로 꼭 가보십시오. 실상 제가 미국 대통령 하나도 안 좋아하는데 존 F 케네디는 좀 정말 훌륭한 분. 그래서 이제 달라스에서 멕시코 깡꾼을 갔죠. 깡꾼이 유카탄 반도라고 멕시코 톡 튀어나온 요 반도 끝에 칸쿤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를 간 이유는 그때만 해도 쿠바를 가려면 미국 본토에서 가는 길이 없었어요. 비행편이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안 되고 어쨌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깡쿤에서 하바나를 갈 수 있었어. 그래서 그때 쿠바를 가느냐 마느냐 고민하면서 이제 깡쿤을 갔던 거죠. 근데 결국 하바나는 못 가고 마이애미로 올라왔는데요.
깐쿤이라고 하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의 깐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예, 칸쿤에서 마이애미로 이제 올라오고 칸쿤의 그 멕시코 그냥 깐쿤이라고 하는 도시 흥이 넘쳐요. 그냥 길거리에서 애들이 다 기타 가지고 노래 불러. 멕시코 애들 노래 잘해요. 필리핀 친구들도 노래 잘해요. 모습이 비슷해요. 예, 이런 데서 자다가 이제 그 칸쿤에 가까운데 체첸이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이쪽에 메르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체첸이사 이 지역이 마야 문명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어서 그 깐쿤 가면 마야 문명 투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밑에 그 큰 연못이 있는데 연못 천정이 뻥 뚫렸어. 그러니까 석회암이 있다가 이게 뚱 떨어지면서 구멍이 생겼나 봐. 그래서 홀이 큰데 밑에 수영하고 맑은 물에서 애들이 놀고요. 예, 구멍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밑에는 저런 지형,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지형을 지나서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 모양을 가면 체첸이사의 마야 문명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있고요. 거기 유적지를 가서 보는 투어. 예, 끼끼매고 저렇게 올라가서 구경을 했는데 아마 요즘은 저기를 못 올라가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를 잘 만나야 돼요. 예. 엄청난 피라미드. 예, 저희 덥기도 하고 밧줄 잡고 올라가야 되고 아주 가파른 체첸이사라고 하는 도시. 예, 깐쿤에서 저희들이 머물렀던 숙소인데요. 여기서도 한 일주일 머물렀던 것 같아요. 바로 바닷가인데 그냥 수영장이 따로 있어. 왜냐하면 그 외국 놈들은 바닷가에서 서핑을 주로 즐기지 수영하고 놀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 모래가 붙고 끈적끈적하고 별로 안 좋으니까 놀기는 수영장에서 놀아요. 거의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기서 뭐 좀 놀고 쉬고 예, 방에서 뒹굴뒹굴 해먹도 타보고 예, 원래 깐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오드리님 늘 주장하지만 깐쿤 가면 숙소 그 숙박비에 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뭐 술은 마음껏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도 깐쿤에 신혼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깐쿤 가면 아침부터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취해 있는 거예요. 술이 공짜니까. 저렇게 멋진 숙소에서 그냥 엄청 화려한 이런 긴 해변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예, 그래요. 뭐죠? 예. 양쪽에 물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쭉 긴 모래톱 같은 데다가 집이 지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사를 라면 박스 들고 거지 새끼가 따로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이애미 가는 마지막 그 집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 모습입니다. 돈 내버리고 저 짓을 뭐하러 했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에서 미국 동부로 올라오는 거죠. 가면 우선 차를 빌려야죠. 차를 빌리는데도 이게 뭐 매일 이렇게 가격을 치지만 이게 일주일 단위 혹은 뭐 한 달 단위로 빌리면 훨씬 더 싸요, 차가.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빌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허츠, 에비스 뭐 이런 굉장히 큰 그 렌터 카 업체들이 많이 있죠. 드랍피를 안 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만약 내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를 빌렸어. 그래가지고 막 돌다가 미넨에 반납을 하면 미넨에서도 프랑크푸르트까지 차를 보내야 되는 그 탁송료를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데를 꼭 물어보고 차를 빌려야 돼. 유로카, 뭐 이제 이런 큰 그 브랜치를 여러 군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는 그런 드라피를 안 내요. 근데 하고 미국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차를 가지고 캐나다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도 그 물어봐야 돼요. 이 차 가지고 캐나다 갈 수 있냐? 캐나다 갈 수 있는 차를 빌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동부 쪽에 쭉 돌고 올랜도, 잭슨빌 해가지고 워싱턴 들려서 토론토까지 올라갔다가 원래는 이제 그 오타와 몬트리올 해가지고 저쪽에 그 캐나다 어디죠? 어디지? 퀘벡까지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4시간, 5시간 운전을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때는 뭐 혼자 애들은 어리지 뭐 마누라 해야 되는데 마누라는 지도 봐야 되잖아요. 지도 보고 일로 가야 된다 절로 가야 된다 얘기해야 되는데 혼자 운전을 하니까 체력이 젊어서 가능했죠. 그때 미국 사람들이 마이애미 비치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놀러 가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이미 깐쿤을 봐서 마이애미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달라스에서 그 깐쿤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가 우리 깐쿤 간다 그러니까 와 너무나 좀 얘네 깐쿤 간대. 그럴 정도로 깐쿤이 좋습니다. 마이애미도 멋지긴 하죠. 해변. 네. 못 먹었어요. 이제 밥은 저렇게 가가 숙소에서 해 먹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시장 가가지고 고기 사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미국 그 서부 여행할 때는 저희가 그 아이스박스를 샀어요. 아이스박스. 그때 요원이가 담당했나 아이스박스 아침에 그 모텔에서 나오면서 아이스박스에 음식물 먹기. 한국 마트가 있으면 땡 잡은 거야. 그러면 김치 사고 뭐 반찬 사고 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 채워가지고 미국에 우리가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모텔이 있고요. 인이 있어요. 모텔하고 인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값은 거의 비슷해. 인이 조금 더 비싸긴 해요. 많이 쓸 수 있는 게 모텔 6, 슈퍼 8 뭐 이런 게 모텔의 아주 대표적인 체인,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모텔이고요. 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전역에 이렇게 뭐라 그래? 체인이 있어가지고 위에 대가리가 이걸 총괄하니까 이런 데는 경영을 잘 해요. 그래서 깨끗해. 그리고 안전해요. 홀리데이 인, 베스트 웨스턴, 컴포트 인, 뭐 데이즈 인, 하워드 존슨 같은 이런 체인들이 있는데 이 체인들을 이용하면 싸고 그때 당시 좀 비싼 거는 90불, 100불, 좀 싼 거는 60불, 70불 이 정도 했거든요. 들어가면 침대가 퀸 사이즈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체력이 작으면 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붙어서 자면 충분하게 자. 그 베드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 하나 빌리면 4명이서 잘 수 있는 거죠. 그런 모텔과 인이 있는데 모텔은 이렇게 생겼어요. 차를 대면 바로 그냥 그 문 열고 자기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1층이든 2층이든. 모텔. 인, 데이즈 인은 라비가 있어요. 사무실 라비가 있어서 그 라비를 통해서 이렇게 방을 가게 된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라비에서 아침을 줘. 뭐 훌륭한 아침은 아니지만 빵조리, 베이글, 잼, 커피,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 수영장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좋지, 이 정도만 되면 거지 새끼들이 예, 아침에 저렇게 간단한 식사, 수영장에서 놀고, 그런. 수영복 사진은 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수영장 찾아가서 수영을 안 하셨어요. 수영했지. 거기
그렇지. 올랜도인가 어디 가서 수영장에서 우리 뭐 수영하고 놀고, 예, 거기 올랜도에 가면 시월드라고 하는 또 엄청난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범고래가 나와서 연기를 하고요, 돌고래가 와서 뭐 펄쩍펄쩍 뛰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워싱턴으로 왔는데요. 그때 아들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었나? 뭐 왔으니까 워싱턴 화이트하우스 구경은 갔는데, 얘네들 되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한 게, 게이트에 완전 무장한 자동 소총 들고 있는 애들이 지켜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게 보이든지. 뒤에 그 의사당, 이 의사당이었고요. 의사당 앞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이 뭐 5개인가 6개인가 있더라고요. 박물관 하나 보는데도 하루는 걸리겠어. 그 정도로 그 큰 박물관, 애들 데리고 가면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의 관심은 그때 이런 데 더 있었죠. 랭카스터, 필라델피아인가? 랭카스터 들어봤어요? 아미시 비지터 센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찾아갔어요. 비지터 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아미시가 어떻게 사느냐를 구경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아미시가 우리랑 다른 게 뭐라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예, 그 인위적인 동력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자연 그대로의 동력만을 사용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다 안 쓰고, 그러니까 저거 다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아직도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에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혹시 니네 그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이렇게 며칠 좀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비슷한 물어봤더니, 옆에 모텔에서 한 일주일쯤 기다려보래. 그러면 누가 희망자가 나오면 갈 수 있다고. 근데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냥 아쉽지만 구경만 하고 왔죠. 아미시. 이때 저희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또 하나의 주제가 뭐였었냐면, 세계 공동체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알려졌던 게 브로더후프, 인도 오로빌, 또 뭐 있었죠? 크리스털 워터 이런 거 있었나? 어떻든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 하루 300km씩 다니는데 무슨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런 것들은 꿈도 못 꾸고. 근데 아주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아가라, 버펄로 나이아가라까지 올라갔죠.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네, 나이아가라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예, 안 가보신 분들 가보십시오. 밤에 불꽃놀이도 한답니다. 가만있어. 그 사진들 어디? 예, 밤에 폭포 밑에까지 가서 투어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돈 주고 투어를 했나? 입장료만 내고 갔나? 예, 이렇게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여기가 어디지? 버펄로 애널 모양들 만들어 놓은 데군요. 예, 그래서 이제 토론토 국경, 이거 뭐죠? 캐나다, 미국 국경에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캐나다 쪽에서도 볼 수 있고, 이쪽 미국 쪽에서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몰고 토론토까지 갔죠. 토론토에 가면 토론토 타워가 있어서, 그 토론토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닥은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서 마치 밑에가 다 내려다 보여서 무서워 하고, 이제 다시 미국 쪽으로 내려오는데 사우전드 아일랜드라고 섬이 1000개 이상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강이 있고, 저 섬에 다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집을 저기다 지어놨어요. 요트 타고 보트 타고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부럽다, 대단하다.
버몬트네요. 버몬트. 야, 여기 가면 리어링의 냄새를 좀 맡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갔더니 메이플 시럽 팔고 있더라고요. 직접 메이플 시럽 만들어 가지고 치즈 만들고 하는 그런 냄새만 맡고 왔습니다. 메이플 시럽을 저렇게 그 단풍나무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채취를 하더라고요. 옛날 방식 그대로, 전통 방식대로. 그래서 모르고. 근데 거기 가서 뜻밖의 장소를 발견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웨스턴 프라이오리라고 그 수도원이죠.